반갑습니다. 와인 마신 아톰 이준혁입니다.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오늘 주제는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레이블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신대륙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대륙이 뭐예요? 신대륙, 컬럼버스가 발견한 나라가 어딜까요? 그렇지. 미국 천조국부터 시작해서 뭐 칠레,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호주 같은 곳을 이제 신대륙이라고 하고요. 예전부터 와인을 만들었던 프랑스, 그다음에 이태리, 스페인 그런 나라들을 구대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신대륙 와인부터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지금 제 앞에 와인병이 하나 있어요. 매그넘 사이즈인데 와인병에 보시면 신대륙 와인들은 친절하게 포도 품종, 그다음에 빈티지, 생산 지역, 알코올 도수 등이 나와 있어요. 이 와인 같은 경우에 빈티지가 여기 있죠. 2013 빈티지로 만들었다고 돼 있죠. 그다음에 정면에 보시면 사이렌스 콜이라고 해서 와인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산타리타 힐 와인을 만든 지역이 나와 있고요. 포도 품종 피노누아, 그다음에 여기 보면 89 케이스라고 나와 있는데 약 한 940, 50병 정도 만들었겠네요. 이 생산량이 나와 있고 매그넘 같으면 36병 만들었어요. 36병 중에 한 병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state grown, produced and bottled by 도멘드라 코트. 자, 이 뜻은 뭐냐? 와이너리에서 직접 포도를 수확하고 병이까지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롬포 캘리포니아, 이 와이너리의 주소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아주 작게 알코올 도수가 12도라고 나와 있죠. 신대륙 와인이 12도면 알코올 도수가 굉장히 낮은 거죠. 먼저 이렇게 제가 와인을 한번 읽어드렸는데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것이 이제 포도 품종이에요. 법규에 대한 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AVA법에 따르게 되는데 이제 소지역, 흔히 말해서 저희가 마열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포도 품종이 피노누아가 들어가려면 그 지역에서 생산된 포도가 85%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보통 다 거의 100%를 쓰긴 하는데, 그리고 이제 오레곤 같은 경우에는 100%,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95% 이상 그 지역에서 생산된 포도를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 와인이 흔하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지역이 캘리포니아 와인이라고 되어 있다. 그렇게 아예 주 이름이 박혀 있다 그러면 75%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빈티지를 신대륙 와인에서 포기를 하는데 이게 의무적인 조항은 아니지만은 대부분 와이너리에서 이제 빈티지를 표기를 하죠. 왜냐하면 보통 와인 먹는 사람들이 이 빈티지에 따라 어떤지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빈티지를 많이 보는데, 이 빈티지를 표기를 하려면 그래도 최소 95% 이상은 그 빈티지를 사용해야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조금씩 법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신대륙 와인은 친절하게 알코올 도수가 몇 도고 생산량이 어떻고 누가 만들었고 이렇게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부르고뉴 와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지금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와인이 도멘드라 로마네 콩티의 몽아쉐라는 와인이에요. 프랑스 와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생산자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포도밭, 등급, 그다음 빈티지, 알코올 도수, 원산지 보호 명칭이라고 해서 프랑스 안에서는 그 AOC라고 하고 EU에서는 이제 AOP라고 하고 있는데 AOC, AOP 두 개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AOC가 뭐냐? 여기 보시면 어팔라숑 몽아쉐 콩트롤레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를 보셔도 어팔라숑 샹베르땡 콩트롤레라고 나와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어팔라숑 뽀이아 콩트롤레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지역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이 작가님, 횡성하면 뭐가 유명하나요? 한우죠. 그렇지. 횡성하면 한우지. 그 다음에 통영하면 굴? 그렇지, 굴이 유명하고, 그 다음에 기장하면 멸치. 멸치. 그 다음에 울진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 대게? 그렇지, 대게가 유명하고, 그렇게 이제 각 지역별로 특산물들이 있잖아요. 그걸 프랑스에서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그거를 INAO라는 기관에서 이제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이 와인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이게 몽아쉐라는 와인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229.99불, 한 300불 하네요. 그래도 비싼 와인이네요. 보시면 생산량이 3040병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바틀 넘버가 1371번 안에, 그러니까 빈티지라는 뜻이거든요. 1977년 빈티지로 만들고 아마 이 집은 100% 만들었겠죠. 포도밭 이름은 몽아쉐고, 여기 보면 도멘드라 로마네 콩티라고 해서 이제 본노만의 꼬트도 프랑스 와이너리
이름과 주소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생산자가 도멘드라 로마네 꽁티고 와인 이름은 몽아신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프로토포 프랑스에서 만들었다고 돼 있고 미장 부티안 도메인, 그 도메인에서 직접 병입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르루아 같은 경우도 르루아도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 보면 르루아, 그다음 13도 프랑스 와인이다, 샹베르땡 지역 이름이 나와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게 르루아는 여기에 도메인이 적혔느냐 도메인이 없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40배고 가격은 더 차이 날 수도 있겠다. 어쨌든 도메인 르루아가 메종 르루아는 엄청난 차이다. 그건 제가 또 다음에 한번 르루아 소개할 때 말씀드릴게요. 품종은 적혀있지 않네요. AOC 중에서도 가장 낮은 등급들은 품종을 표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랑크루, 프레마크루, 빌라지급 이상들은 품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지역을 공부해서 포도 품종을 유추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에 보르들 해드릴게요. 부르고뉴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샤또 슈발버랑에 적혀있고, 그 다음에 빈티지는 2005년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재미난 게 써져 있어요. 생테밀리옹 프리미어 랑크루 클래스 A라고 돼 있죠. 자, 이게 과연 뭘까요? 자, 생테밀리옹 등급을 말하는데, 보르도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1855년에 처음 책정이 됐어요. 재미난 거는 얼마 전에 슈발블랑하고 오종과 함께 생테밀리옹 여기 프리미어 랑크루 클래스 에 참석을 하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어요. 표면적인 이유는 와이너리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서 와이너리의 일반인 방문 여부도 점수를 넣겠다는 게 표면적인데, 사실은 이제 12년에 이 생테밀리옹 쪽에 등급 재조정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파비와 앙겔루스가 프리미어 그랑크루 클래스 A로 등급을 하면서 사실 슈발블랑하고 오존하고 자존심이 진짜 많이 상했죠. 같은 레벨이 아닌데. 그렇죠. 왜 사실은 가격도 7배, 8배 이상 날 때, 물론 가격이 다는 아니지만은 사실 누가 봐도 갭 차이가 있는데 이걸 등급을 같은 등급으로 해놓으니까 자존심이 확 상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22년에 등급 제정할 때는 오존과 슈발블랑은 제외가 되지 않을까. 현재 이제 프리미어 그랑 클래스 A에는 4개의 집이 있고요. 그 다음 B는 14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르도 좌완 여기 보시면 프리미어 그랑크루 클래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등급이 1855년에 역시 제정이 됐는데, 흔히 1등급 퍼스트 그로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라피트, 라트루, 마고, 오브리옹, 무똥이 있죠. 무똥 같은 경우에 1973년도에 유일하게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때 재미난 게 프랑스의 농림부 장관이 누구였냐면 자크 시라크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무똥의 오너였던 바롱 필립하고 굉장히 절친이었대요. 이런 커넥션이 있는 거지. 이게 또 커넥션. 커넥션. 제가 이제 보르도도 한번 특집으로 한번 할 건데, 저는 그때 또 재미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풀어드릴게요. 자, 보르도를 했으니까 이제 샴페인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샴페인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생산자, 포도밭, 그다음에 등급, 빈티지, 뭐 알코올 도수, 그다음에 AOC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다른 게 당도 표기가 돼 있어요. 브룻이라고 해서 제로, 설탕을 전혀 집어넣지 않는 와인의 등급이 있고, 엑스트라 브룻이 0에서 6g of sugar per liter, 그다음에 브룻이 12g 이하, 엑스트라 드라이가 이제 12에서 17, 그다음에 두가 50g 이상 되는 게 있는데, 두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셀로스에서 먹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먹을만해요. 근데 지금은 트렌드가 어때요? 거의 어떤 당도로 나와요? 거의 브룻 내추럴로 나오죠. 지금 흔히 말하는 크룩이나 이런 집들, 떼띵저, 돈페리뇽 어떻게 나와요? 불이로 나오죠. 자, 왜 그럴까? 이거는 숙성력? 트렌드가 이제 엑스트라 브리스도 많이 가는데, 사실은 당도가 올라가면 올라가서 숙성이 오래 가는 거예요. 제가 1900년대 초반이라든지 30년대, 40년대 샴페인들을 하우스에서 마셔보면 그때는 거의 당도가 2가 많았대요. 그 다음에 브룻, 정말 드라이한 게 브룻이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브룻 네이처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브룻 네이처가 사실은 숙성력이 오래 안 가는 게 어느 정도는 사실인 것 같아요. 당도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오래 숙성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좀 다른 게, 여기는 품종 포기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여기 보시면 에마누엘 브로시의 레오 샤르도네 이름이 딱 써 있는 거 보니까, 여기 보면 블랑 드 블랑이라고 표기가 돼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크룩의 클로드 당브레인데 블랑 드 누아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뭐냐, 블랑 드 블랑 같은 경우에는 샤르도네 베이스로 만든 와인이죠. 샴페인에서 형용하는 품종 중에 화이트 와인 포도 품종만을 사용해서 만든 거를 블랑블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피노누아라든지 피노 무니에라든지 그 외에 허용된 레드 품종을 가지고 만든 거를 이제 블랑 드 누아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샴페인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에 표기를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블랑드 누아나 블랑드 블랑이 안 써있으면 그거는 이제 블렌딩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보통 흔히 샴페인에서 블렌딩 많이 되는 피노 누아와 샤르도네, 피노 무니에 그 세 개가 섞였다. 그럼 표기 안 되는 거고, 샤르도네, 피노 누아 섞여도 표기가 안 되는 거고. 근데 어쨌든 블랑드 블랑이나 블랑드 누아는 표기가 다 해요.
그걸 안 하는 집은 제가 보기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였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Q&A는 오태성님께서 보내주신 질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와이너리 방문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어요. 일반인이 갈 수 있는 와이너리가 있냐, 그 다음에 뭐 가면 돈은 어떻게 드냐, 그런 부분인데 사실 이름 있는 와이너리를 일반인이 방문하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인기가 없는 와이너리는 가능하겠지만은 웬만한 와이너리는 일반인의 방문을 받지 않습니다. 특히 부르고뉴나 샴페인은 일반인 방문을 거의 받지 않아요. 정말 뭐 메일을 수십 통, 수백 통을 쓰면 한번 받아줄까 말까지 정말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객들한테 제공할 와인도 없을 뿐더러 물론 돈을 받고 지불한다고 해도 간다고 해도 와이너리에서 사람을 받지 않아요. 보통 이제 와이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입사에서 오는 1년에 한 번 정도 손님을 받고 일반인들은 거의 받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추천을 해드리는 방법이 부르고뉴나 샴페인을 가시고 싶을 때 친한 수입사를 먼저 만드시고요. 수입사하고 같이 방문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려요.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셀로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셀로스에서 운영하는 아비즈라는 호텔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숙박을 하게 되면 저녁에 잠시 테스팅이 가능해요. 근데 그게 매일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테스팅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테스팅이 없는 날에는 와이너리 방문이 불가능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생산량이 많은 보로도는 아예 자체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물론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돈을 받고 하는데 무똥도 투어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로도는 잘 받아줘요. 그리고 투어 프로그램이 제일 잘 돼 있는 나라가 어디냐? 미국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는 이제 오퍼스1을 추천을 해드려요. 여기는 비용별로 테스팅이 달라. 예를 들어서 50불짜리면 몇 개 테스팅 종류도 다르고 테스팅 하는 장소도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다음에 혹시 와이너리를 가고 싶다 그러면 저는 미국에 가서 다 돌아봐라. 예약도 굉장히 쉽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인 마시는 톰 이준혁이었습니다.